네, 2024년 12월 20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의 세력들이 한동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라고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에 모자라서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해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양곡관리법인가요? 6개의 법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상설 일반 특검법, 2개의 특검법을 이번에 또 재발의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라고 나옵니다. 만약 이것도 거부한다면은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올려서 의결을 하겠다는 거죠.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으로 본다면은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그냥 국무위원으로 본다면 과반수, 즉 150명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권한대행이지만은 자체가 총리이기 때문에 절반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네 특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도 탄핵, 총리도 탄핵,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죠.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화시켜서 자기네가 다수인 국회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 자기네가 대통령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계엄령 사태를 내란으로 몰고 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계엄령이 내란이라면 이 계엄령에 참가한 세력들, 예를 들어 경찰청, 또 이번에 국가수사본부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이런 세력들도 다 계엄령 선포되고 난 다음에 움직였기 때문에 이걸 내란으로 보게 되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죠. 그래서 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팀들이 다 내란으로 잡혀 들어가는 희한한 사태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계엄을 선포한 게 성급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랐다, 미숙했다,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건 상당히 무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많은 국민들, 특히 보수 쪽에서 쓴 사람들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거는 그가 했던 계엄령에 반대했던 거지 이재명을 지지한 게 아닙니다. 계엄령에 반대했던 거죠. 계엄령을 순간적으로 내란으로 보고, 아마 한동훈 국힘당 대표도 이게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저항했던 거는 내란에 준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했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계엄이고, 그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준비 안 된 모습은 보였지만 법적인 절차는 그럭저럭 밟았다라고 보이는데, 이걸 내란으로 몰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아니 이게 대통령을 탄핵하려면은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닉슨을 탄핵으로 몰았다가 탄핵하지 않고 본인이 하야했는데 상원에서 굉장히 1년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검사를 하는데, 우리는 바로 며칠 만에 1차 탄핵을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2차 탄핵해서 열흘 만에 대통령을 쫓아냈어요. 이 순식간에 판단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살면서, 저도 뭐 어떤 경우에는 직관에 의해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를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상당히 숙고를 해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탄핵으로, 그것도 내란으로 확정 짓고 나서부터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내란이 아니면은 민주당이 모순에 빠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좌경 남국 세력의 난동을 막고자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그때까지 22번인가 24번의 탄핵이 있었다. 국무위원들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지금 보게 되면 탄핵을 계속 걸었던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엄령을 걸어야 하는 내란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감춰야 되고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성급하게 탄핵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리하니까 새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무리하게 붙였던 양곡관리법 같은 거, 그건 완전히 그거는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법안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한 총리마저도 탄핵을 하겠다. 참,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럼 누가 하나요?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하나요? 이런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겠는데 하게 되는 순간에 여론은 생물이라서 또 바뀝니다. 정치는 철저하게 생물입니다. 야, 이재명 진짜 살라고 너무하는구나. 대한민국을 도륙내는구나. 윤석열이 능력 달렸다라는 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생길 수도 있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사부재의 국회에서는 한번 논의한 건 논의하지 말자는 원칙이 있죠. 법원에는 일사부재리가 있고. 근데 탄핵이 한번 부결됐으면 그걸로 끝일 텐데 다시 본회의의 차수를 바꿔서 기어코 본회의 차수를 바꾸면 같은 회기 내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가 일사부재인데 차수가 바뀌니까 다시 올려서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세력들을 내란 또는 국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걸로 보고 2차 계엄령은 안 됩니까? 전 2차 계엄령도 된다고 봅니다. 2차 탄핵도 했는데. 그럼 계엄령은 2번, 3번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누가 하느냐가 문제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중국 역사에서 세 개의 큰 전쟁으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관도대전이 있습니다. 관도대전은 삼국지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때 원소가 후한의 실력자였죠. 그가 중국을 말아먹고 있을 때 원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 연합군의 사령관이 조조가 되는데 조조의 세력이 원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 관도대전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원소의 세력이 싸움에는 졌지만은 마음에서 굴복한 게 아니니까 또 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입니다. 원소의 내실을 열어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원소한테 정보 보고한 것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정보 보고한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조조의 연합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은 과거에는 원소한테 줄 서갖고 잘 되려고 하다가 원소가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조조에 붙은 거죠. 근데 조조가 이겼어. 근데 저 문서가 나오면 그들은 양다리 걸치던 모가지가 다 날아가죠. 그걸 조조의 아들이 발견해 와서 아버지 이런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조조가 다 고민하다가 다 불질러 버려. 나는 안 본다. 하고서 불질르는 바람에 조조 측에 있던 그 세력들이 다 안심을 하고 조조한테 붙었다라는 얘기가 관도대전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조조가 후한의 효옹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씨가 계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군부에 뭐 정보사령관까지 4명의 사령관을 날리고 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 수사를 그 군인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하라니까 억지로 한 거고 707 부대도 뭐 총 한 방 안 쏘고 물러갔는데 이거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수사하지 마. 그리고 저 군인들 3명의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사람들은 전역시키면 되지 기소하지 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나왔다면 박완수 계엄사령관 전역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수사하지 마. 명령 때문에 한 거고 그들도 다 반대했네. 이렇게 하고 나왔으면요. 대한민국 군부가 전부 다 이재명한테 엎어지면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있죠. 이거에 대한 여론도 확 바뀌어서 이재명 통이 크다. 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재명 씨는 지금 형수에 대해서 욕을 한 거 그런 것들이 참 비인간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지금 12개의 법률을 위반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이미 유죄가 나왔고 쌍방울 게이트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에서 흥분해갖고 계엄령을 걸었으니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드라이브 건 거에 그냥
생각 없이 승차함으로 인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탄핵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이제 이재명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내란으로 몰아붙이고 탄핵을 하다 보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럼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너는 지금 너 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면서 자기가 더 처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선거했고 그다음에 준비 안 된 계엄령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총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오는 이재명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 할만했네 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 여론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이재명의 졸렬함이, 민주당의 졸렬함이 이번 승리를 자기의 올가미로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